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이제 강의록에서 이제 네, 유클리드 기하와 비유클리드 기하 간단한 성질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벡터 공간, 행렬, 그리고 선형사상, 또 벡터의 주어진 기저에 대한 벡터의 좌표, 또 그것이 선형사상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가, 또 서로 다른 기저로 표현했을 때 좌표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았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좀 더 일반적인 벡터 공간에서 더 자세한 구조를 이제 설명해주는 내적, 또 이제 3차원 공간의 특수하게 정의할 수 있는 외적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정규, 직교, 기저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적이란 벡터 공간에 있는 이제 특수한 이제 조건들을 만족하는 어떤 연산자 내지는 연산자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벡터 공간의 두 원소 U랑 V를 입력을 받아서 여기서 어떤 스칼라, 어떤 실수를 이제 출력하는 그러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주로 이제 이 강의록에서는 이런 꺽쇠 괄호를 이용해서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덧셈에 대해서 이 그 내적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서 이제 쪼개진다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어떤 벡터의 상수를 곱한 것, 그래서 상수 곱한 것과 W를 내적한 것이 V와 W를 내적한 것에 상수곱을 한 것이다 라는 조건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선형성, 사실은 이제 뒤에 W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를 이용하면 이것을 우리가 이중 선형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세 번째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합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 세 번째 조건을 우리가 대칭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수 위에서의 벡터 공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벡터 공간은 전부 다 실수 위에서의 벡터 공간이고요. 이제 나중에 간혹 복소수 위에서의 벡터 공간을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적의 조건이 이 대칭성이 아니고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실수이기 때문에 대칭성, 이 세 번째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용하면은 다음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랑 V 더하기 W 이거를 내적을 한 것이 U 내적 V 더하기 U 내적 W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U와 CV를 내적을 한 것이 이것이 상수 C 곱하기 U랑 V의 내적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형이고 두 번째 성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중 선형성, 그래서 영어로는 그래서 바이가 이제 이중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리니어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칭이다. 그래서 시메트릭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곳을 이제 빼먹었는데요. V랑 내적을 하면 항상 0 이상
0 이상이고요. 0 이상이고, 그리고 v가 0 벡터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히 항상 0보다 큰 이런 것을 우리가 그래서 항상 최소한 그러니까 0일 때만 0이고 0이 아닌 벡터에 대해서는 양수여야 한다 해서 우리가 양의 정부호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positive, 영어로 positive definite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1번, 2번을 함께 보면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인데요. 네, 아무튼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그러한 규칙을 우리가 벡터 공간 V 위에 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벡터 공간에 내적이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세한 기하학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V에 내적이 주어져 있으면은 그 원소 벡터의 길이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V의 길이를 V를 자기 자신하고 내적한 것의 이제 제곱근. 그러면 이게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근이 잘 정의가 되죠. 그래서 이런 길이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벡터의 길이 또는 크기라는 뜻의 이게 놈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것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두 원소 사이에 거리를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것의 거리는 V에서 W를 빼서 만든 그 원소의 길이로 이거를 우리가 두 원소 사이의 거리로 정의를 합니다. 예,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클리드 기하를 이제 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 기하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이제 배경 지식을 이제 학습하는 중인데 여기서 우리가 자주 항상 대부분 생각하는 것은 자 벡터 공간은 이제 실수 n튜플로 이루어진 Rn이고 V는 Rn이고 여기에 내적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여기 강의록에 쓰인 대로 이런 규칙을 그러니까 P랑 Q의 내적이라는 것을 이건 일반적인 내적의 기호인데 이거를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주어진 이런 도트를 써서 자 점적이라고 특수한 경우니까 점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각각 같은 성분끼리 이제 곱합니다. P1 곱하기 Q1 그다음에 P2 곱하기 Q2 이렇게 같은 성분끼리 P1 곱하기 Q2요. 그 다음에 Pn 곱하기 Qn 이렇게 같은 성분끼리 곱해서 쭉 더해주는 것. 그러면 이 규칙이 우리 위에서 살펴본 내적의 조건들을 전부 만족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적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내적의 예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내적의 예인데 이 내적을 가지고 이제 Rn에서 기하학을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클리드 기하이기도 합니다. 이 점적이 주어진 Rn을 생각을 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dpq는 이것은 사실은 P에서 Q를 뺀 것 이것을 이것의 이제 루트 이렇게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정의를 했으니까 이것이 결국 내적의 그 성질을 생각하면 이것이 이제 위에서 쓰인 식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와도 이제 같죠. 그래서 이렇게 점적이 주어진 Rn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평면은 이제 R2에 이제 점적이 주어진 공간, 이 공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단 이제 처음에 유클리드 평면에서 원점하고 좌표축을 이제 고정을 하면요. 이걸 고정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걸 그러니까 이 선택에 따라서 동일시하는 방법이 달라지지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클리드 공간과 유클리드 평면과요. 유클리드 평면과 우리 R2에 점적이 주어진 공간 이것을 동일시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벡터 공간의 두 원소가 일반적으로 이제 내적이 주어진 벡터 공간에서 V와 W를 내적한 것이 0이 되면 우리가 V와 W가 서로 수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직 기호를 써서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영어로는 이제 orthogonal하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관계가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이제 혹시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들어본 학생들 중에 RN에서 점적이 주어진 경우에 이 부등식을 우리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RN에 점적이 주어진 공간에서 이 내적 기호를 이용해서 이 식을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은 간단하게 R2만 해보면은 V1의 제곱 더하기 V2의 제곱에 W1 제곱 더하기 W2의 제곱 이것을 한 것이 이것이 V1과 V2의 V와 W의 점적 V1 W1 더하기 V1 W2의 제곱 이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임의의 벡터 공간과 임의의 내적에 대해서 이런 부등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그것을 다 종합해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우리가 일컫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증명 자체가 우리가 이제 증명 자체에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제 증명보다는 이 사실을 이제 사실의 이제 바탕으로 이 사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분모에 V와 W의 길이가 주어지고 분자가 V와 W의 내적이라면은 자, 이 값이 -1 이상 1 이하니까 이것이 어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그런 세타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기억을 한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x축이고 이제 y축이면 얘가 이제 -1이 있고 1이 있을 때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원점에서 시작해서 얘가 이제 파이죠. 파이가 돼서 0하고 파이 사이에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요. 코사인 함수가 주어진 -1하고 1 사이에서 값이 코사인 세타가 되는 어떤 0 이상 파이 이하의 그 세타가 항상 유일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V와 W의 사이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 세타를 우리가 사익각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잠시 다시 색깔을 바꾸어서 이제 직교 보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S가 V의 부분집합일 때 그래서 S펍 요거를 제가 읽기를 S의 수직이다 해서 S펍이라고 이제 저는 보통 읽는데요. S펍은 V의 벡터들 중에서, V의 원소들 중에서 S에 속하는 모든 W와 그 내적을 했을 때의 수직이 되는 것. 여기는 전부 다 이제 굵은 글씨로 쓰여야 되는데, 여기 강의록에, 제가 실수를 했네요. 전부 다 이제 벡터입니다. 그래서 VW가 되고, V와 W의 내적이 0이 되는 것. S에서 어떤 벡터랑 내적을 하더라도 0이 되는 벡터들의 모임을 우리가 S펍이라고 이제 읽습니다. X펍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V 안에서 S의 직교 보공간이다. 그리고 영어로는 orthogonal complement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정리라기보다는 간단한 관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S펍은 V의 부분 공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지난 강의에서 부분 공간임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체크해야 하는지 우리 혹시 다들 기억을 하나요? 네, S펍을 부분 공간임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먼저 0벡터가 S펍에 들어가는가, 그 다음에 V랑 V랑 W가 S펍에 들어갈 때, 요거를 먼저 체크를 해야 할 텐데요. V랑 W가 S펍에 들어갈 때, 자, V 더하기 W가 S펍에 들어가는가. 요것을 체크를 해야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V가 S펍에 들어갈 때, 네거티브 V가 S펍에 들어가는가. 요 세 가지 등을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만족을 하면은 S펍이 이제 V의 부분 공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 지난 시간에 요 두 번째를 체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빼먹고 설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덧셈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요거랑 제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요거랑 또 V의 상수배도 항상 S펍에 들어가야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벡터 공간이 되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고 0도 들어가 있는지 체크를 하면은 부분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S펍의 정의와 그 다음에 내적 이런 것들의 정의를 생각을 하면은 S펍이 부분 공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0은 모든 벡터와 내적을 하면 0 내적 V는 0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면은 0 내적 W라고 쓰는 게 조금 좋을 것 같네요. 자, S의 원소를 W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0 내적 W랑 0 내적 W를 하면 이게 우리 내적의 그 선형성, 첫 번째 성분의 선형성에 의해서 이것이 0 내적 W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0 내적 W는 0이 됩니다. 따라서 0은 S펍의 원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이 세 가지 중에 우리 두 번째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V 더하기 W가 S법에 들어가는가? 그러면은 자, V가 S법에 들어가고 네, 기호가 좀 그런가요? W가 S법에 들어가고 자, 여기서 자, U가 S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V 더하기 W에 U를 내적한 것이 이게 0인지를 체크를 하면 되는데요. 네, 이것도 역시 내적의 선형성에 의해서 V 내적 U 이것은 V 내적 U 더하기 W 내적 U가 돼서 이것은 각각이 이제 0이죠. 왜냐하면 V와 W가 S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V 내적 W 역시 죄송합니다. 이 계산한 값 V 더하기 W와 U의 내적을 계산한 값 역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정리로 S가 임의의 집합일 때 S법은 V의 부분 공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강의록에 지금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한 가지 이제 내적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이제 한 가지 개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개념 중에 이제 자, 입실론 근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형대수에서는 아니지만 아마 미적분학 시간에 혹시 이런 개념에 대해서 혹시 배웠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안 배웠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입실론 근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공간 또 좋고요. 자, 일반적인 거로 얘기를 해볼까요? V의 어떤 내적이 주어진 이런 내적 공간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벡터 공간의 어떤 원소에 대해서 P의 입실론 근방이라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P의 입실론 근방이라는 것을 이제 영어로 이제 우리가 네이버후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NE of P라고 쓰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다시요. 네.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입실론 네이버후드 오브 P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N 입실론 P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벽을 쓰면은 이제 Q들을 모은 것인데 이제 V의 원소들 중에서 그런데 이제 P하고의 그 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내적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P하고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은 그런 Q들의 모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P의 입실론 네이버후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개념도 이미 우리 내적을 다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R2에 이제 점적이 주어진 경우에서 이제 원점의 입실론 네이버후드는 무엇이냐 하면은 얘가 0,0이라 하고요. 자, y축, s축이 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입실론인 원의 내부
원의 내부죠. 그래서 이것이 반지름 입실론이라면 이것이 n 입실론 제로 제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는 이제 빼고요. 네,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등호는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경계는 빼고 이런 것을 n 입실론 p라 쓰고 입실론 네이버후드라고 부릅니다. 3차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3차원에서는 도 똑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점적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좌표축에서 여기 원점이 있을 때 반지름이 입실론인 구의 내부 이런 것이 네, 그림이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기를 이제 바라는데요. 이 구의 내부, 자 경계는 이제 빼고요. 이 구의 그 반지름이 입실론인 구의 내부가 이제 원점의 입실론 근방이 되겠습니다. 네, 경계는 이제 제외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벡터 공간에 이제 내적이 주어지면 이 내적을 가지고 이제 길이, 그 다음에 각도,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 등등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기하학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은 이제 복습을 하면 내적은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이제 내적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유클리드 기하학에 쓰이는 것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알아본 이 점적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점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네, 한 가지만 이제 더 언급을 하고 이 내적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내적의 예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벡터 V와 W에 대해서 W가 있고 어떤 행렬 A가 있을 때 이제 V 내적 W를 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풀어서 정의를 하죠. V1 땡땡땡 Vn 하고 여기 행렬 A n 곱하기 n 행렬을 곱합니다. n 곱하기 n 행렬을 곱하고 다시 이제 여기에 W1 땡땡땡 Wn 이러면은 어떤 실수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스칼라 실수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것이 또 내적의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합니다. 이중 선형성을 가지고요. 이는 대칭이 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 대칭이 되기 위해서는 A도 모든 행렬이 되는 것이 아니고, A가 A의 전체 행렬과 같아야 한다라는 그런 조건이 붙는데요. A의 전체 행렬이라는 것은 우리 여기서 대각선을 고정하고, 이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를 이렇게 대칭되는 원소를 이제 바꾸어서 만든 행렬을 전치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 행렬과 전치 행렬이 같은 행렬을 우리가 대칭 행렬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A가 대칭 행렬이라는 과정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A가 대칭 행렬이면은 저렇게 정의한 내적이 실제로 대칭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A가 이 positive definite, 양의 정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네, 조금, 네, 다시 처음에 이제 설명에 좀 오류가 있었는데요. A가 이제 우리 나중에 우리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A가 행렬로서 양의 정부호 행렬이고 양의 정부호 대칭 행렬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런 행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규칙으로 내적을 이런 규칙으로 이 꺽쇠 괄호를 정의하면 이것이 내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만나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언급을 했고요. 이 점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A가 항등행렬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과 항등행렬이니까 A는 그냥 항등행렬이니까 곱셈에서 없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것을 계산한 것, 이것이 바로 점적인 것이죠. 이것이 점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은 우리 점적의 어떤 더 복잡한 행렬을 가운데에 추가해서 만든 일반화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나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번에 미리 한번 언급을 했고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외적을 공부하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